8월 14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요 3대 지수는 뭐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에 성공하면서 나스닥, S&P 500은 사상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상하락 종목들도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들이 의로 마감을 했죠. 오늘 금리 관련해가지고 좀 의견이 엇갈렸지만 그럼에도 금리나 가능성이 더욱더 대두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카고 연원 총재가 인플레 다시 돌아올 것 원하지 않아 하면서 일단은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라파엘 보스틱 에트라드 연원 총재도 올해 금리는 한 번 정도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대 1.75bp 낮춰야 된다. 네, 금리나 1.75bp 낮춰야 된다. 이야기하게 되면서 금리나 확률이 네, 사실상 100% 예, 동결 없습니다. 금리나 B컷 아니면 그냥 스몰컷이에요. 100% 나와버렸다. 그리고 연준 이제 다음 연준은장 지명 누가 될 것인가요? 라는 이런 이 플리마켓 전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좀 자기 입장을 크게 밝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연준원장이 되는 순간 금리 인하가 파박 진행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크게 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미국에는 금리 인하도 그렇고 지금 투자 심리가 계속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아직도 이 피어 앤 그리드 지수, 이 그리드가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가면은 사람들의 탐욕이 그냥 뭐 완전히 최고치 구간이라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잡주도 가고 막 밈 주식 가고 그러는데 아직 64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금리나 때리면은 이게 아마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까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주식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오늘은 빅테크 종목도 좀 쉬었어요. 엇갈렸죠. 빅테크 종목도 좀 엇갈린 모습이 나왔다는 점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특징주로는 앨범만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자, 앨범만이 오르면 뭐가 오릅니까? 예, 2,000원지가 오릅니다. 전세계 리튬 대장주기 때문에 앨범만이 상승했다. 오늘도 2,000원지 관련 테마주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손이 잘 안 나가는데 짧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좀 좋은 종목이 올랐죠. 기대감 있는 종목이 올랐죠. 자,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웹툰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웹툰 올랐어요. 네이버 웹툰이 정말 8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디즈니와 파트너 산업했고 인기 작품을 웹툰으로 만들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웹툰 관련 테마주도 또 반사익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한번 기대감 가져가 보시면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제 이더리움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더리움 신고가 달리고 있고 비트코인도 신고가 달리고 있고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대체 자산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네, 쏠려가는 거고 이 파급력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은 자, 주요국 최근 1개월 주가 상승률 보시면은 어마무시하죠. 그냥 여러분들 다 신고가 구간이에요. 다 신고가. 다 신고가. 예,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갔던 지수가 어디냐? 예, 우리나라 코스피예요.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상승을 많이 했던 나라가 어디냐?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입니다. 일본인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거의 2배 이상 높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니케이 지수가. 우리나라는 22위로 추는데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상승하지 못한 나라 정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좀 제한이 걸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뭐 허니문 랠리로 상승했지만은 결국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오케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니까 자부심 가져도 되지만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2%가 안 돼요. 1.8%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 비율이 정말 작은 자산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엔비디아한테도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 정도로 네 하나의 기업보다 작은 뭐 사실 뭐 GDP도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정도인데 그래서 빨리 좀 정책을 바꿔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버블을 따라가야 된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버블 아닌가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원래 주식은 다 버블 끼고 가는 거예요. 주식은 보통 6개월 정도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빨리 금리 인하 선반영해야 됩니다. 내년 5월에 그 파월 연준장이 물러나요. 5월 15일날 물러나는데 그럼 그때부터 금리가 딱 때리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상승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 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녹아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네.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분을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국정기획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정책위원장 내려놓고 또 부위원장 맡았어요. 이분은 그냥 나팔 쓰고 지금 정부의 이런
아침부터 또 화가 났는데 13시간 전에 또 글을 올리셨죠. 열심히 세입 확충하겠다.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효율화로 116조 원 재원 마련하겠다. 제가 어제 112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돈이 210조 필요하다했는데 여러분들 세입 확충한답니다. 돈 더 걷겠다는 거예요. 예, 돈 더 걷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부동산은 안 건들고 주식시장 계속 건들고 있죠. 그래서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좀 용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용단에 따라서 미국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다시는 안 하면 됩니다. 한국 주식. 자, 그리고 자, 구직자 1인당 일자리가 0.4개라고 합니다. 지금 제조업 부진으로 여러분들 26년 만에 이게 어디인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IMF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없어. IMF보다 일자리가 더 없어요. 코로나보다 더 낮아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낮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코로나 때보다도 없고 IMF 때도 없어. 경기 위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네, 저는 제일 싫어하는 언론의 가스라이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전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20대 쉬었음, 청년, 그냥 아무것도 안 함, 그냥 쉬었음. 이런 가스라이팅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이런 개쓰레기 같은 워딩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이 청년들이, 여러분들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이제 일하겠습니다 하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찾아도 일자리가 없다니까요? 일자리도 안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들이 일자리 만들 능력이 안 되니까 옛날부터 그랬어. 지난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정권부터 나왔던 내용이죠. 그냥 쉬었대. 이게 얼마나 개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쉬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솔직히 4년제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자기 커리큘럼 잘 만드는데도 일자리가 괜찮은 데가 없다니까.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고. 그래 놓고서는 일자리도 못 만들어 놓고서는 그냥 쉬었대요. 나 이 워딩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 언론의 가스라이팅, 정부 언론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쉬었대. 그럼 뭡니까? 야, 일자리가 있는데도 그냥 쉬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나쁜 말입니다. 이 20대들에게 진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자리가 없다니까, 지금. IMF 이후에 일자리가 제일 없어요. 팩트로 얘기하잖아. 고용노동부에서 나왔잖아.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수적으로는. 그러니까 내수 기업들은 이제 끝났고 결국은 외국에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관세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직 정상회담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미국 주식을 사야 돼. 제가 요새 최소 기승전 미국 주식이라 그래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싫어하시면 이제 듣지 마세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달 전 영상 제 거 아무거나 찾아서 보세요. 대재명 코스피 4천 가자, 코스피 5천 가자 외쳤던 사람이에요. 뒤통수를 쳤잖아, 정부가. 우리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투자자들한테. 그럼 당연히 다른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거짓말 하는데 계속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을?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 그 주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빨리 유동성 받아 먹어야 된다. 네, 8월 1일날 갔으면.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무튼. 자, 골드만삭스가, 어제 이제 트럼프가 저격했죠. 골드만삭스 너희들 리포트 하나도 맞는 거 없어 하면서 저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결국 소비자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 기업들이 천천히 물가에 놓일 거예요. 네, 그래서 천천히 물가에 놓일 거고 아마 이제 이게 전문가들이 9월달,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무라증권 또 천장돈 니케이지에서 연말까지 4만 5천 간다. 이런 우리도 좀 잘 갔으면 좋겠고 저한테 이제 최근에 계속 일본 주식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일본 주식은 우리나라처럼 소액으로 못 삽니다. 네, 블록으로 사야 돼요. 블록으로 사가지고 일본 주식 같은 경우는 단타가 많이 없죠. 그 대신에 좀 안정적인 게 있는데, 일본은 그냥 워렌 버핏 아무튼, 워렌 버핏 종목 사면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가 경신, 계속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탠다드 차더스가, 이더리움 목표가 4배 상향 때렸습니다. 와, 이더리움 올해 진짜 많이 올랐는데, 4배? 올해 2배 올랐거든요? 4배? 멋있다. 네. 이더리움 살까봐요. 어제 솔라나 이런 것도 오르던데.
비트코인, 비트코인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비트코인을 해야 되는 건가 고민도 되고요. 네, 그냥, 저도 그냥 제 자산 그냥 비트코인에 다 때려받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진지해요, 진지해. 진지하게 충동이 든다. 네. 우리 국장 지킴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제가. 네. 자, 그리고 JP모건이 증시 1년간 7, 8%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약간 고평가라고 지금, 좀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죠, 여러분들. 원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약간 비둘기파하고 JP모건이 굉장히 매파적인 IB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었어요, 최근에. 네. 그리고 미국 국가부채. 여러분들, 국가부채는 요 위에 계속 그래프 끄시면 됩니다. 계속 국제부 올라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국 망한다. 국가 부채 때문에 망한다. 미국 뭐 계속 연방정부 셧다운 한다. 여러분들, 미국이 망하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없어, 지도에서. 계속 그 미국이 망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걱정이나 하세요. 실업률 보고 와가지고.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문제를 뜯어보면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해소 방법이 근데 제시를 못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 세계 1위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미국은 내수로도 먹을 수 있어요, 사실은. 자기들끼리 살 수 있어. 네. 아무튼, 그렇다. 미국이 위험할 때는 우리나라는 이미 지도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롯데리아가 이게 오픈런을 세워버렸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한인이 많이 사는 구간인데, 이 롯데리아 옆에 뭐 KFC랑 뭐 다른 브랜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그럼에도 K버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AI, 우주항공, 휴머노이드 이런 거 어차피 못해요. 돈이 안 돼. 미국이랑 중국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뭐 100분의 1밖에 투자 안 되는데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사실은 반도체 옛날에 우리나라 투자할 때 나라를 갈아엎어서 투자했으니까 지금 그나마 잘 살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K버거, K라면, K화장품 이제 이런 식으로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제 뭐 저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스위스나 싱가포르 정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스위스처럼 뭐 시계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전략 수정하고, 그리고 뭐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처럼 금융사업 많이 좀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단타 쳐라. 거래세 아예 없애버리고 단타장으로 완전 만들어주든지. 아무튼 좀 헛소리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장 압축을 트럼프가 하고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좀 좋은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렌스키가 빠져요. 근데 제렌스키가 내 빼고 어떻게 정상회담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트럼프 제렌스키 유럽연합이 이제 화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너 다음 회의 때는 3자 세자 하자 이렇게 달래줬다고 해요. 젤스키도 뭐 그래서 만족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종전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굉장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트럼프가 공약 진짜 잘 지키네. 트럼프가 지금 공약 성공하지 못한 게, 자기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은 뭐 3주 안에 종전시키겠다. 요거는 못했죠. 근데 나머지는 지금 공약 거의 다 지키고 있는 거 아세요, 트럼프가? 근데 이거 좀 늦어도 만약에 정말 종전한다. 와, 트럼프 정말 열받지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네. 그리고 한국 기준금리 8월 금리나 선제이나 대도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9월달에 지금 금융안정위기라서 9월달에는 금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미국이 9월 17일날 금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은 그렇게 되면 금리차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뭐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개별적 인정 정보도 이렇게 하나씩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아시겠죠? 정부가 무려 123개의 정보과제를 123개의 정보과제를 어제 발표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요새 뭐 마감 시황을 여러분들 잘 안 보셔가지고 마감 시황을 이제 아마 안 할 거고, 아무튼 그렇다. 어제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의견을 냈는데, 선택과 집중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어제 막 계속 관련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대선 공약이 나왔던 10대 공약이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대 공약이 나왔던 거 다 하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좋은 거 다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뭐 웬만해서는 뉴스 한 줄 딱 터지면은 다 테마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들으신 말씀 이거예요. 반도체 뭐 했습니까? 삼성전자가 테슬라 애플이 납품하니까 급등. 네, 그리고 엔비디아 지금 납품 이슈도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급등. OLED 조선은 중국 규제하겠다, 급등. 이천지 같은 경우는 중국 과잉 생산 때문에 유통 같은 거 좀 생산 줄이겠다, 급등.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거는 이번 주에 남북 코로나밖에 없었어. 질병청장이 코로나 너무 확산 많이 한다, 코로나 관련주 오르고.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우리 북한이랑 좀 대화하겠다 하니까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실적, 뭐 모멘텀, 우량주, 밸류에이션 아무 의미 없다. 네, 뉴스로 움직인다. 뉴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별적인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종목도 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일정 나오는 건 없고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쉬운 게 이거예요. 최근에 포스코홀딩스의 이런 포스코홀딩스가 그래가지고 포스코 ENC가 200개 있는 건설 현장을 셧다운 시켰죠. 여러분들 뭐 인터넷 SNS 같은 거 보시면은 거기 현장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일이 갑자기 멈췄어요. 이거 당연히 무급휴가죠. 멈췄는데 약간 조금 아쉬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건설업 요거죠.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자 중에서 포스코 ENC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원이 물론 5명도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 줄여야 되는데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이 상위 티어인데 왜 갑자기 포스코 ENC를 잡아 족치는지 모르겠고 이게 뭐 2020년부터 2004년 동안이고 보시면은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하더라도 대우건설이 압도적입니다. 그다음 뒤에 현대건설, 현대롯데, 현대산업개발. 왜 포스코 ENC가 타겟이 되었죠?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음모로는 알고 있는데 음모로는 쉽지 않고 저는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10만 명 치명률입니다. 10만 명당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자료가 없더라고 옛날 자료가 보면은 많이 줄고 있어요. 5년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위험한 산업이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시면 사실 건설이 제일 위험하죠. 뭐 중공업 쪽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산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사람 정말 뭐 당연히 슬픈 일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망사고 발생하면은 그냥 영업정지 셧다운 시켜버리면은 누가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들. 아쉽다. 아무튼 포스코 그룹주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았다가 이거 이슈 위에 크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항상 저는 수치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포스코 ENC가 정말 막 산업 많이 뭐 들어가자마자 맨날 사망사고 나고 건설 안전관리 개판으로 하고 이러면 당연히 진짜 압수수색하고 전방위 건설업계 막 철퇴 내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팩트로 얘기하잖아요 항상. 왜 포스코 ENC냐고. 아무튼 그리고 건설업을 조지면은 여러분들 네 집값이 오릅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그리고 오늘 한국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고 자 시구 상장 정보도 3개나 있어요. 고블 18호 스펙 18호 지슨 G2G바이오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해요. 뭐 최근에 8거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매를 안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살 게 없어요. 뭐 어제 뭐 OEDD 사면 되지 않냐?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 자기들끼리 20%씩 날아가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걸. 아무튼 오늘도 뉴스 한 줄에 좀 잘 되길 바라면서 또 라이브 방송에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